다 읽었습니다. 왜 이 책을 내가 문득 골랐을까? 뭔가 소화할 게 있었나 봐요. 디디에 앙즈에보다 더 유명한 게 그의 엄마라고. 그의 엄마가 왜 유명했을까? 우울증의 피해망상 환자여서 이 디디에 낳고 한참 있다가 정신병원에 격리되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왜 유명하냐면 낙관을 하는 거예요. 낙관한테 분석을 받았는데 낙관이 1942년도에 박사 논문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MSR을 받았어요. 근데 그 MSR가 누구냐면 네, 어, 앙즈의 어머니지. 근데 그 사실을 모르겠던 앙즈에는 1949년도에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낙강에 수련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지금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 낙강 아시는 것처럼 구조주의, 언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런 낙강주의에 이제 반해서 이 앙주에는 자신의 이론을 그 안에서 개발해서 자신의 프랑스 정신분석 학회를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나중에 엄마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올라오는 분노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이트는 이 형이상학적인 이 자아 영역을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신체로 가져와서 이런 자아 증상으로 신경증이 나타나는구나. 본능과 투자 사이에서 이 자아가 힘들어서 나오는 증상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 앙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명칭인 이 피부로 조금 확장을 해요. 그래서 자아가 도대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외부와 내부 세계에서 이 두 사이를 담고 있는 것이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외부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쳐들어오는 이런 이게 또 대인관계에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 투자의 위협으로도 절충하는,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자아라는 거죠. 그 자아는 현실 원리를 따른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자아가 피부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 피부도 그렇다는 거죠. 이 내면과 이 외부에서의 이 담아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부다. 그래서 피부에 명칭을 붙였죠. 그래서 피부 자아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네, 정신적인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발달 단계 초기에 아이가 엄마랑 경험하는 신체 표면으로 경험하는 것들, 이 경험하는 것들에서 자극이 주어지고 거기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심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주는 것이 자아다. 이런 자아의 형상을 피부 자아라고 나는 말하겠어라고 안제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무지무지 방대해요. 읽어보셨겠지만 진짜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요. 신화도 나오고요. 정신분석 용어도 나오고요. 뭐 생태학 뭐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생물학적인 부분 피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부는 골격을 감싸고 이 장기들을 이렇게 지탱해주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탱해주는 게 피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더우면 땀나시죠? 지금 나시진 않죠? 그런데 이렇게 피부가 숨을 쉰다라고 얘기해요. 네, 분비도 하고 순환도 하고 배설도 하고 피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피부로 지금 제가 선생님들 한 대씩 딱 때리면 자극이 딱 오잖아요. 딱 정보를 딱 전달을 한다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피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바이러스나 뭐 힘 있는 대상들의 이렇게 펀치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보호해주는 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게 신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육 조직의 긴장을 유지해주기도 하지만 이완시켜주기도 하고요. 출산을 자극하는 것이 피부라고. 자, 피부가 겉으로만 보이는 게 피부일까요? 입 안에도 피부로 감싸져 있잖아요. 우리 몸이 다 피부로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피부는 우리의 신진대사를 작용하도록,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데 저희 질문은 피부자의 기능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좀 알아봤습니다. 주머니로서 이런 것들을 담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피부가 신체를 담아주듯이 우리의 심리적인 이런 내용물들을 담아주는 역할, 주머니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싸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보호 방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보호 방벽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부 자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는 무의식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최초의 경험들 이런 것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맞췄을 때 그것이 활성화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필터링을 거쳐서 이렇게 여과기를 거쳐서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아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 자아가 어떻게 탄생하냐. 뱃속에서의 경험과 또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기본적인 윤곽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탄생하냐면 피부를 만지고 또 만져짐을 겪으면서 자아가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과정 안 거치고 나오신 분 없을 거예요. 제왕절개 했든 자연분만을 했든 아이가 때가 되면 뭔가 자궁을 다 건드리면서 이 진통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자궁 안에 있던 양수 속에 있던 아이는 목욕이 되거든요. 즉 양수가 빠져나가면서 산들이 핑크가 나올 거예요. 유산균으로 샤워하고 먹고 뱉어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중간에서 온 몸에 마사지하고 이게 피부 자체가 문질러지는 경험을 통해서 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오는 분 계시죠? 다들 애쓰셨어요. 여기 오늘 나오시느라고 애쓰시는 분이 계시네. 네. 그런데 이렇게 문질러주는 경험이 왜 중요하냐? 네. 호흡 작용과 소화 작용을 개시한다.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서 안 울면 어떻게 해요? 지금 때리잖아요. 울리잖아요. 이거 자극을 주는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했어도 이런 후에 목욕이나 씻겨주기, 문질러주기, 또 안아주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는 자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이가 기억이 났어요. 이거 보면서 자꾸 강의준비하면서 자꾸 제 생각이 자꾸 뜨는 거죠. 아기를 이렇게 목욕을 처음 시켜야 되는데 너무 찝찝해서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될지 나도 불안해. 그런데 아이는 시켜야 돼. 그런데 이제 누군가 어른이 옆에서 속삭이를 익혀놓고 그냥 물속에 넣어. 그럼 그 안에서 불러줘. 이런 말을 해줬던 게, 야, 아이한테는 그 불안을 낮출 수 있었겠구나. 엄마가 조금 더 세심하게 그 부분에 좀 관여를 했으면 아이는 조금 더 덜 자극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자극으로 다가오지만 반복적으로 엄마가 담아주고 이 싸대를 엄마가 계속 담아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담아줄 때 아이는 엄마랑 나중에 이거 좋은 거구나 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엄마의 싸대 경험을 통해서 담아주는 경험,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고 또 엄마와 아이랑 신체를 접촉을 하고 또 아이의 감각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엄마가 반응해주고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감겨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아를 감기는 이 기능을 강화시킨다라고 자아가 튼튼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머니가 튼튼해야 돼요. 주머니가 구멍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앙금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란에 비유해요. 이 계란 노른자는 이드라는 거예요. 본능. 그리고 껍데기는 자아라는 거예요. 이 이드가 들쑥날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정적이고 엄마는 수동적인 상태로 그냥 받아주는 아이가 아까 많은 자극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감각적인 거, 이미지, 정도, 충동적인 거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중성화해서 엄마가 담아주고 보존해주는 역할을 할 때 아이는 안정적인 쌀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신체를 감싸주듯이 피부 자아는 이런 모든 심리 자체들,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전의식이나 또 이 안에서 나오는 감각이나 이미지나 정동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담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담아주는 싸개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결함이 있어요. 금방 깨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언제 깨질지 모르겠고 불안해요. 이럴 때 가라앉을 수 없는 이 욕동의 흥분 때문에 불안을 막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대체 껍질을 찾아다닙니다. 네, 아까 조에서도 얘기했는데 어떤 대체 껍질을 찾아다닐까요? 마사지 다니시는 분. 네. 마사지 주기적으로 과거에 옛날에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해석을 좋게 했는데 이거 보면서 내가 내 상태가 그랬구나 깨달았어요. 마사지를 계속 하면서 이 결함들은 이제 매우 신체적 접촉을 계속 강렬한 걸 원하는 거죠.
상징을 못 찾아. 내 팔에 상징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덮어주는 싸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얼굴 팩 자주 하시나요? 미용 때문에 하실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나 좀 결함이 있어. 덮고 싶어. 이 대체 껍질을 찾아다니는 행동이라고 안지혜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피부 습진. 한 번씩은 경험해보지 않으셨을까요? 나만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피부 습진이 막 올라오는 거 여름만 되면.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설거지를 많이 했어. 내가 너무 엄마로서, 주부로서 헌신해서 그래.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심리적으로 와해된 상태다. 엄청난 지지를 받고 싶은 외침이다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의존 상태였던 유아기로 다시 돌아가는 폐인이라고 우린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르네 스피츠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병원에서 아이들 돌볼 때 보니까 많이 먹여주고 했는데도 애들이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 접촉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살고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2살 이하의 아동의 습진 이거는 거의 가정한 신체 접촉이 부족했다는 뜻인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떠올려봤어요. 저는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습진이 있었어. 그건 뭐야? 근데 애정으로 감싸는데 실패했다. 애정을 안 주고 그냥 의무했던 그 시각성들이 생각나서 자고 있는 아이 가서 이렇게 좀 만져줬어요. 이렇게라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불안인데요. 싸개는 존재해. 근데 구멍이 나서 거기서 그냥 다 빠져나갈 것 같은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그냥 단절시키는 이런 불안이 있다. 이인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나인가? 이걸 모를 정도로 구멍에 의해서 내 중요한 신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 그런 불안 때문에 불안이 이런 구멍이 났을 때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금이 가서 살짝 조각날 것 같았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비워질 것 같은 불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이렇게 이런 신체 접촉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아가 피부 자아가 튼튼해진다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목욕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야. 아기 때 자장가 불렀어요. 그걸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야,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점진적으로 내면과 외면, 이런 경계면들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경계면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에서의 이런 자극들, 또 내면에서 올라오는 문제들을 보호하고 방어막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어막이 실제로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마약범 들어오면 안 되고, 마약 받고 들어오면 안 되고, 비싼 물건 사오면 세관에 신고해야 돼. 이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검열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아에는 이런 검열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탐욕과 공격성의 침투에 의해서 방어막, 울타리를 쳐주는 이런 기능. 어떨 때? 아까 전에 엄마가 안전한 싸개로 형성되고 그 안에서 아이의 자아가, 피부 자아가 튼튼할 때 이렇게 울타리를 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이런 면역 시스템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세균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이게 없애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내 거에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바깥에 사면 너무 힘이 세. 근데 내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약해.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요. 물건 먹어서 내가 나랑 상대해. 욕동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나한테 가져온다라는 거. 엄마, 아빠의 경험이든, 이런 울타리 쳐주는, 담아주는 대상들한테 경험이든, 나빴던 거, 어떻게 대상한테 못하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꿀꺽 삽입해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보호막이 약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긁어대는 거예요. 제 증상이에요, 이거. 애 낳고 많이 긁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긁으면 긁을수록 피날 때까지 긁어요. 피나면서 왜 긁냐면 피나면 좀 시원해요. 여기서 말하는 쾌감이에요. 네, 경험해보신 분들 몇 분 안 계신가?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괜찮아? 이렇게 한번 만들어요.
내 스스로 만지기도 하고 이런 공격성이 안으로 들어온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접촉이 없었어. 의미 있는 접촉하고 싶어. 사랑하는 대상한테 가려움증이라도 올려내서 사랑받고 싶어라는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취약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부로 못하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해를 안에서 느끼는 거죠. 자기 신체를 쳐버려요. 이미지를 못 찾았어요, 제가. 다음에 누가 하시는 분들 찾아보세요. 이렇게 때리고 채찍질하고 찌르고 이런 정말 최대치의 공포를 느꼈을 때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걷기 단계, 거울 단계, 언어 습득 이전에 엄마와의 신체 접촉이 잘 됐어. 아니면 과도하게 자극됐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알고 아이를 키웠으면 참 좋은 엄마가 됐을 건데 라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 천식 증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쁜 외부에 대해서 나는 힘이 없어. 그런데 밖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안으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의 내 안의 신체 한계 가득 공기를 채우면서 내 안에 내 경계선이 어디까지야 이걸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화된 나쁜 대상을 밖으로 내뱉을 수 없기에 삼키는 증상이 천식 증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례예요. 주아니토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기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미국으로 데려가고 수술하고 그런데 요 유리관 안에 있어야 됐던 거예요. 앉지도 못하고 말을 걸지도 못하고 이제 유리창에서만 이렇게 소통을 한 거죠. 그런데 잘 치유됐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5, 6살 경에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게 되는데 심리치료 받는 심리센터에서 이런 종이벽지가 있었어요. 이거 종이벽지를 떼어내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작게 조각내서 찢더니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몸에 붙여달라고 얘기해요. 눈을 빼고 나머지 몸 전체에다 붙여주세요.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여가 갈라졌어요. 방벽이 지금 무너졌어요. 라는 뜻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몸에 붙이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인형을 가져다가 인형에다가 이제 이런 상징적인 놀이를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 이 자아에 피부 자아에 균열이 가 있었어요. 왜? 엄마하고 신체적인 접촉 못했어. 맞이는 접촉 강렬한 거 찾고 싶은데 못했어. 그런 상태에서 자랐을 때 이렇게 5살, 6살 올라온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벽, 요거를 이게 이제 외부와 내부를 통합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종이를 붙여주세요라고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태아 발생학이 나와요. 제가 이 부분 몰라서 공부 많이 했는데, 아이가, 이게 난자가 이제 정자가 이렇게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이제 난화를 겪으면서 낭배기가 된대요. 이 낭배기에서 여기 이제 함입이 되면서, 이 끝에 이게 모아지는 곳에 함입이 되면서 주머니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깥쪽은 외배열, 이 안쪽은 내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외배열이 뭐냐면, 표면, 표피, 감각계, 신경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척추되고 뇌에 되잖아요. 또 뇌배엽이. 그렇기 때문에 이 뇌배엽에서 만들어지는 게 표면, 아까 표피, 뇌, 신경계, 감각계. 그렇기 때문에 뇌와 피부는 표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신경계? 정보 전달하고 수집하고 교환하고 이런 걸르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뉴런은 처음에는 아이가 이런 감각, 촉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왜? 우리 문신 다 들어있어. 이런 촉각적 흔적들이 어디에 남냐면 피부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피부 자아에 등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890년도에 프로이트가 이 이론, 우리는 지금 뉴런에 대해서, 시냅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 뉴런들이 심플성, 이게 다 받아들여, 전달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푸시 뉴런들은 비투과성이에요. 그러니까 투과성과 비투과성. 보내는 것과 막는 것, 안 내보내는 것, 이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막 흥분이 올라왔어? 여기서 푸시 뉴런에서 내보낼 거야, 말 거야.
얼마큼 내보낼 거야? 이 정도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거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기를 통해서 방출을 집행한다. 그래서 방출의 에너지의 압력을 조정한다, 분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테리 환자들 이 성적 흥분 너무 과도해서 어떻게 방출되냐면 증상으로 신체 증상으로 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자유현상이나 이런 말로 이렇게 상승을 풀어내고 이런 흥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정동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죠. 제가 아까 전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물이 무서워요. 수영장을 다닐 때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못 다니는 경험이 있거든요. 나한테 도대체 왜냐면 수영장 갔을 때 공포가 화났을 때는 이 무언가가, 이 에너지가, 흥분 에너지가 팍 올라오는 거거든요. 도대체 과거를 가서 나는 도대체 왜 힘들까? 이게 왜 무서울까? 과도하게 올라올까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의 머리를 감싸주실 때 들이부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더 들이붓는 거예요. 그 경험이 딱 뜨더라고요.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마다 그 생각. 그냥. 그러니까 그 공포가 뜨니까 뭐가 안 되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러니까 수영장 가서도 숨이 안 쉬어지니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숨 쉬는 법을 배운 다음부터는 이게 가능해졌어요. 상승화됐다. 그래서 피부와 피부. 초창기에는 의사소통을 뭘로 하냐면 의미 있는 피부와 피부의 접촉으로 해. 그런데 이거 다 됐잖아요. 이 시기 거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아가 피부 자아가 이제 형성이 됐어. 그러면觸각 경험에서 결별하고 공통 감각성. 이걸 쉽게 말하면 오감각이나 이 근원적으로 감각적인 것들 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감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성경이 아니라 만지는 것의 금지는 이런 피부자가 획득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만지는 것의 금기를 그냥 그 이전에 해버리면 아이들도 증상이 막 뜨겠죠? 피부자가 획득된 다음에 만지는 것의 금기가 이루어져야 재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대체 왜 만지지 말라고 하실까?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 이렇게 해요. 이것은 만지는 것에 대한 금지를 이야기하시는 거다. 애정의 대상과 이제 성숙해서 이제 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원초적으로 만지고 이런触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분리돼서 이제 말로도 언어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초적인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예수님 만져봐야 알겠어. 내 눈으로 봐야 알겠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손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게 하시면서 너가 진짜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라는 거 볼 수 있는 건가? 만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들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양주의 말씀을 합니다. 정신분석은 이 몸과 몸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물질과 물질의 대화가 아니라 언어의 의사소통, 즉 영적인 우월성, 언어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신성의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례인데요. 근신한 화상 입은 환자가 왔어요. 근데 안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진통제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또 아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있는데 이 양지애가 그와 함께 대화를 했다라는 따뜻한 자연스러운 이런 개인적인 과거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하고 나서 간호사가 진통제 넣으러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 필요 없다. 이제 안 아프다. 뭐냐면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피부 접촉이 아니라 이제 언어를 통해서 피부자가 재구성된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고통스러운 정동도 담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시면 선생님하고 끌어안고 뭐 이렇게 터치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정신분석가는 그렇게 안 하죠. 촉각의 언어가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대체하고 재창조를 이루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상담자는 또 의미 있는 몸짓을 통해서 또 감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 피부 접촉을 대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이에요. 피부자의 기능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네, 주머니,
감아주는 기능이고요. 보호벽, 또 흔적들을 남기고 또 그 필터 역할, 여과기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엄마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또 엄마로 인해서 내가 내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 사례를 얘기해요. 가는 인간이면서 가는 동물인 이 마르시아스라는 이 관악기를 부는, 네, 피리를 부는, 플루트를 부는 이런 가는 인간이면서 가는 사람인 동물이 있는데 이 마르시아스가 이 신인, 지혜의 신인 아폴론하고 야 나랑 연주 대결해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너무너무 잘하는 걸 둘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해서 하자. 그냥 관악기 거꾸로 매달려서 불 수 있나요? 네, 현악기는 가능해요. 그래서 예, 마르시아스가 졌어요. 그래서 어떤 벌을 받냐면 껍질이 피부가 벗겨집니다. 박피. 네, 피를 만들 때 벗겨서 하듯이 이런 박피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교훈이냐면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거에서 정신적으로 가려면 박피가 일어나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매주 하는 작업이에요. 매주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피부가 이 방어기제가 원시적인 게 성숙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증상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아토피라고 누가 보시겠어요? 그쵸? 아니잖아요. 네. 이런 증상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없어지진 않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끙끙 정말 10시간 넘게 앉아서 막 강의 준비하고 책을 읽고 이런 준비 과정 가운데 이 제 피부가 하나씩 벗겨지면서 새로운 피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거에서 정신적으로 가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